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 AI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조금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멘트를 했는데요. AI 투자에 대해 앞으로 7년에서 8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먼저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7에서 8년은 더 갈 것이고 AI 수요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관련된 자본의 지출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고 지속이 가능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유휴 인프라, 그러니까 쉬고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요, 오픈 AI와 같은 AI 기업들이 이미 수익성 있는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놨고요. 이에 발맞춰서 실제로 AI 서버 출하량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더 높게 상향화된 그러한 수치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1,607만 대에서 1,662만 대로 3%가량 증가한 수정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AI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3%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8% 성장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나 4%포인트가량으로 좀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AI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와 발언들이 쏟아졌고요. 결과는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출하량과 가격에 반응하는 시장으로 다시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AI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기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 이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2개는요, 글로벌 D램과 낸드 투자와 관련된 수치고요. 밑에는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히나 D램 부분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와 올해 투자에 대한 방향성 추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AI의 성장에 대해서 기업들도 공감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D램은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24년 1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게 됐을 때, 올해까지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AI에 대한 부족과 가격이 공급자 우위에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기업들은요,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공장을 증설하고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D램이라던가 낸드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사이클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걸 멈추기 위해 기업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구형 반도체도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GPU라던가 HBM 부분일 텐데, HBM과 GPU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력과 제어, 보조 칩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 그리고 DDI나 CIS 없이 AI 서버를 운용할 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형 반도체가 제한된 공급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12인치 첨단에 집중을 하면서 8인치에 대한 증설을 중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이 지금 구조적으로 제한된 그러한 시장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력과 제어 보조칩과 같이 구형 반도체 역시나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래서 8인치 반도체 가격 역시나 최대 20%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6년과 28년, 30년, 32년까지 전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첨단 칩에 집중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형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유지되면서 구형 반도체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요, 전력기기 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전력기기 3사들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순환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일제히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역시나 지난해에 이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기기 관련돼서 관세가 최대 20%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요자들이 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진짜 슈퍼을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최소 3년치에서 5년치를 확보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더 이러한 슈퍼을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을 보게 된다면 현재 수주 잔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산 수주액만 보더라도 27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자체도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시죠. 지금 과거에는요, 발전과 송전 다음에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배전에 대한 수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되면서 송전과 배전 수요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초고압과 배전 설비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따로 영위하고 있는 전력, 기기, 설비 모든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호황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리고 길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데요. 먼저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차단기는요. 수작업을 필요로 하고요. 숙련된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막 확충할 수가 없어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가격이 저렴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납기를 잘 지키고 공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지금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본과 중동까지 이렇게 배전이라던가 전력 설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제약적이니까요. 이제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 설비 역시나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루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모두 다 AI 시장 확장과 함께 제한적인 공급 그리고 넘치는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우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